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DBMS 2일차 수업 진행할 거고요. 우리 전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는 뭐고, DBMS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 좀 알아봤죠? 오늘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할 건데, 그 전에 좀 간단한 개념 하나 좀 보고 갈 거예요. 자, 어제 배웠던 걸 복습 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친구가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이 친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할 것이고, 그걸 막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DB 서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뭐 결제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카톡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서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었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DB 서버라는 건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DBMS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B 서버가 만들어져 있어야만 해요. 네이버는 네이버만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을 것이고, 카카오는 카카오만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데서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그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연습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걸 구축을 해야만 해요. 이제 이 서버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리눅스 수업을 병행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제가 하는 말이 와닿을 텐데, 이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웹사이트들, 네이버를 들어간다던가 하는 이런 사이트들, 데이터베이스 서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를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도 어떠한 서버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서버가 1년 365일 동안 상시 돌고 있어야, 구동되고 있어야 우리가 이 네이버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 서버가 지금 잠깐 마비가 돼서 서버가 먹통이 됐대요. 그럼 우린 네이버에 접근을 못해요. 실제로 작년 언제였지? 올해 초? 작년 말쯤에 한번 데이터베이스 서버? 무슨 서버 하나가 터져가지고 카카오 쪽에 문제가 있었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애초에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서버인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는 뭐 프로그램과 바로 연동하는 그런 작업은 안 하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우리가 구축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같으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꽤나 고용량, 큰 용량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임시로 우리가 공부할 때 쓰기 딱 좋은 형태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건 얘입니다. 실제로 구축되는 건 아니에요. 임시 구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 도구를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고요. 얘는 일종의 툴이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친구를 좀 설치를 할 건데, 자, 설치를 하고 나면 접속을 해야 되죠. 이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예시로 나오고 있는 이 네이버, 우리가 네이버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주소를 입력하고 도메인을 입력하고 들어가면 우리 네이버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네이버 서버에 요청을 보낸 겁니다. 나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DB 서버를
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어쨌든 이 DB 서버에 나 들어갈 거야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들여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해보자면 그냥 접속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서버, 구축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친구가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서버라는 개념이 있으면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무조건 따라와요. 이건 세트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있어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두 개가 세트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자, 이걸 받으면 애초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같이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받아 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버를 구동을 시켜놓고 우리가 들어가면 접속을 하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건데 그 부분은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이 개념이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DBMS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얘기 나오면은 잘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끄지 말걸 이거. 지금 우리가 브라우저에다가 www.naver.com 이라는 도메인을 입력하는 이 행위가 나 이 네이버 서버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 서버는 어딘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서버일 텐데 우리가 지금 나 네이버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 행위를 클라이언트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누구일까요? 이걸 한 이 행위 상황 속에서 웹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이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되는 거예요. 이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접속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얘가 없으면 우린 인터넷을 못 써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아니면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뭐 크롬 이런 식의 브라우저가 우리한테 없다면 우린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왜? 접속기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도 여기에 접근할 때 사용할 기능을 가진 이런 친구가 없으면 우리는 못 가요, 여기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좋은 브라우저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쓰게 될 서버 구축하고 접속할 때 쓰게 될 클라이언트도 이런 느낌이에요. 원하는 서버로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치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제가 XAMPP 설치라고 하는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아니면 그냥 브라우저에다가 XAMPP라고 검색을 하시면 똑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뭐가 됐든 좋아요. 둘 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이 XAMPP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거예요. 얘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MySQL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그냥 좀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을 할 거면 실제 마리아DB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얘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다운로드에 가보면 이 마리아DB 서버라고 하는 걸 설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애를 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구축을 완벽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본인 운영체제에 맞게, OS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학원에 대면으로 나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수업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하고 재설치를 해버리면 사용하던 게 사라져요. 물론 재설치를 해서 사라져도 문제가 없게끔 수업을 진행하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나와 계신 분은 설치를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이 확인한 확인 절차에서 만약에 저랑 똑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 분이라면 그냥 설치를 하셔도 돼요. 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윈도우 검색 기능이죠. 여기다가 XAMPP를 쳤어요. 윈도우에 있는 검색 기능. 이거 그냥 윈도우 키랑 S키를 눌러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XAMPP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나온다. 그럼 설치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비대면 분들은 개인 컴퓨터에 본인이 쓰던 게 있으면 안 하셔도 되고 없으면 설치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학원에 나와 계신데 이거 없다 하시는 분. 꽤 많으시네요? 없어요, 이거? 왜지? 제가 아는 자리가 몇 개 있는데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하신 분들 빼고는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본인 OS에 맞게 클릭. 자, 누르면 이제 사이트가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기다릴 거예요. 잠깐 대기.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받고 있겠다라고 나옵니다. 얘는 인스톨러기 때문에 금방 받아질 거고요. 저는 다 완료가 됐어요. 완료되면 사이트는 꺼도 되고 이제 여기로 올 겁니다. 다운받아진 폴더. 자, 지금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얘를 실행시켜 주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확인 누르면 되고 설치를 진행하다 보면 이미 있는데 또 설치할 거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저는 그때 멈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셋업 창이 나왔을 때 넥스트.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MySQL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체크되어 있는 이 친구, 얘 빼고 나머지를 다 뺄 거예요. 체크를. 나머진 필요가 없어요. 설치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라서. 근데 여기 보시면 애초에 체크가 안 되는 애들 있죠. 그냥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비활성화된 애들.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못 빼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MySQL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넥스트. 그리고 이 경로. 보통 C 드라이브에 XMPP라는 폴더로 다 잡혀 있을 텐데 내가 특별하게 원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두세요. 이거 웬만하면. 굳이 바꿀 필요 없기도 하고 이 XMPP라는 프로그램 특징상 약간 짜잘한 버그나 오류가 좀 있는데 경로가 바뀌면 그게 좀 빈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냥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넥스트. 저는 여기서 자, 경고가 하나 나왔어요. 이건 저만 재설치를 하려고 했던 저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폴더 이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폴더로 바꿔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C 드라이브라는 경로 안에 이미 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C 드라이브에다가 이걸로 만들 거야 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넥스트 누르시고 쭉 넥스트 다른 설정할 거 없어요. 그대로 인스톨까지 쭉 진행하시면 돼요. 받아지는 동안 좀 기다리면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릴 건데 혹시 받다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뭐 설치 중이시겠죠?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안내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XMPP라는 툴 자체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생각보다 짜잘한 오류나 버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쓰다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접속하지 못하거나
서버가 제대로 켜지지 않는 이런 불상사가 간혹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해결법들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해결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재설치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재설치를 할 때 좀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 얘를 이제 지우고 제대로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를 많이 가실 거예요. 여기 이거 프로그램 추가 제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여기다가 이제 XMPP를 검색을 하면 안 나와. 이 친구 왜 안 나오지? 여기에 검색하면 원래 나옵니다. 나온 거를 이제 눌러서 제거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거를 눌렀을 때 잘 지워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이 실질적인 물리적 파일 폴더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서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경로를 찾아와서 이 폴더를 진짜로 지워주고 나서 재설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이에 또 꼬입니다. 재설치하는 중에 이게 좀 불편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DB 서버를 구축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간편해요. 그래서 그 상황 하나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재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일단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해결할 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그걸로도 안 되면 그때 재설치 할 때는 이 폴더 완전히 지우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설치하시는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직 받고 있죠? 네, 다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기다리면서 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림판을 껐군요. 그 윈도우 검색에다가 XAMPP 쳤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C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이 XAMPP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분들은 지금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 XAMPP라는 폴더. 자,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밑으로 내렸을 때 XAMPP control.exe 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폴더 안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XAMPP control exe 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따가 설치가 모든 분들이 완료가 되면 이 XAMPP를 열 건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은 이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시면 돼요. 이 컨트롤 이 경로 찾아와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대기. 자, 여러분 잠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DB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 개발 프로그래밍 쪽으로 발을 들이신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는 이 세팅이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디서나 상관이 없는 건데 그냥 폴더 아무거나 하나 여신 다음에 상단에 보면 보기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 세 개는 항상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파일 확장자랑 숨긴 파일이랑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이 두 개는 거의 필수. 이거를 이제 화면에 보여줄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개발자들은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항상 켜두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도 이제 EXE라고 하는 거는 확장자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exe 이건 이제 executable 파일이라고 해서 실행 파일을 의미하는 확장자인데 이 확장자 같은 거는 개발자는 항상 보는 게 좋습니다.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숨긴 항목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깃 관리나 혹은 뭐 리눅스 하셨던 분들은 이 숨긴 파일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알고 계실 거고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개발자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항상 체크를 해두시는 걸로. 네, 가연님도 이따가 그럼 그거 키시면 돼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그 컨트롤 패널
컨트롤이라고 하는 친구 한번 열어볼게요. 윈도우 검색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는 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C 드라이브에 있는 경로 찾아가서 거기 있는 컨트롤이라는 파일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나올 겁니다. 커지지가 않네. 이 친구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한 XMPP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애예요. XMPP라는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UI를 갖춘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서버를 껐다가 켰다가 혹은 설정도 할 거고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것들과 몰라도 되는 것들 좀 짚어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는 MySQL 쓰려고 얘 받았죠. 아파치, 파일질라, 머큐리, 톰캣 이런 애들은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이 한 줄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한 줄과 요 정도? 나머지는 뭐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같은 줄이네요. 공교롭게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타트라고 하는 얘가 서버를 키겠다라고 하는 애예요. 이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눌렀을 때 버튼이 스탑으로 바뀌면서 여기 얘가 초록색 뭐 블럭이 씌워지면서 뭐 PID에 뭐 숫자가 나오고 이 포트라고 하는 영역에 밑에 또 숫자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면 서버가 켜진 건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스타트를 눌렀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여기 숫자가 다 안 나오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막 메시지가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분 있나요? 대면 중엔 없으시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뭐 어떤 에러를 뱉은 거냐면 이 포트 번호라고 하는 얘가 겹쳤다. 이 3306이라고 하는 이 번호가 겹쳐서 너 지금 이걸로는 실행 못 시켜 라고 막은 거예요. 그거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집에 가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DB 서버를 켰다의 의미인데 이게 잘 켜졌는지 확인을 할 때는 항상 이 포트라고 하는 곳에 숫자가 잘 들어왔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 뭐 블럭은 있고 얘가 있는데 숫자가 없다 이러면은 잘 켜진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일단 얘는 켜고 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 같이 끌게요. 자, 다시 껐어요. 이번에는 여기 하나 오른쪽에 있는 컨피그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my.ini 라고 하는 목록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만약에 연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는 창이 나오면 그냥 메모장으로 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 파일은 우리가 방금 설치한 XMPP 안에 MySQL 서버에 대한 설정을 다룰 수 있는 파일이에요.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포트가 문제가 있을 때 포트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계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설정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한다거나 이런 걸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설정 파일이에요. 자, 이 친구를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면, 자, 여기에 뭐 클라이언트, 뭐 패스워드, 포트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봐요. 지금 위에서부터 요만큼은 아예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우리는 더 MySQL 서버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더 MySQL 서버 밑에 MySQL D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설치하신 분들은 이거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 안 되어 이거 없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얘를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얘가 이제 설정 파일이다 보니까 이런 띄어쓰기 하나하나가 되게 민감해요. 이것 때문에 설정을 제대로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 가지고 뭐라고는 잘 안 하는데 이런 거는 확실히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정할 때 절대적으로 이 뒤에 공백 없어요. 지금 이 MySQL D 옆에 대괄호 닫는 거 옆에
여기에 공백 같은 거 없어야 돼요. 여기다 커서 놓고 오른쪽 방향키 눌렀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가 맞습니다. 공백 하나하나가 설정한테는 생각보다 치명적일 수 있어가지고 가연님 그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거 있는데 얘 없으면 얘는 넣으셔야 돼요. 얘는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은 없어요. 지금. 자, 이거 똑같이 쳐주시고 이제 얘가 뭐 하는 애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MySQL이라는 DB 서버를 구동을 시키고 나서 이제 접속기로 들어갈 건데 들어갔을 때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테이블을 만들 때 얘를 넣지 않으면 소문자를 인식을 못 해줘요. 우리가 소문자로 테이블을 만들어도 얘가 대문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럼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인식할 때는 이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치면 얘가 인식을 못 해줘서 안 찾아줘요, 데이터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쓰려고 저런 세팅을 한다 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추가하는 항목이었고 얘는 원래 들어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3306이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 MySQL 서버의 포트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이라서 너 이거 서버 실행 못해 라는 에러 메시지를 봤다면 여기에서 숫자를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 뭐 3307이라든지 3308이라든지 뭐 상관없어요. 극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9999라고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세요. 여기 이제 9999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바꾸면 돼요. 단 바꿀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포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3307, 3308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딱히 주의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 하세요. 저는 다시 돌려놓도록 하고 자, 요거 추가했고 포트 만약에 필요하면 수정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쭉 많이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은 이 UTF-8 세팅스라고 하는 라인이 또 나와요. 자, 여러분들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5줄, UTF-8 세팅스 밑에 5줄이 앞에 샵이 하나씩 붙어 있을 건데 이 샵을 그냥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 그냥 기본적인 인코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사용했을 때 한글이 깨지지 않게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이제 메모장 파일 수정한 거니까 저장해 줘야겠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얘는 이제 끄셔도 돼요. 저장이 완료가 됐으면 끌 때 뭐라고 안 하겠죠? 자, 우린 지금 설정을 건드렸어요. 설정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무조건 서버를 한번 껐다 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애초에 지금 끄고 시작했죠. 그래서 그냥 키면 적용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설정 파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스탑을 안 누르고 들어왔었다. 그러면 얘를 껐다 켜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서버는 항상 설정을 건드리면 껐다 켜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버튼과 그 설정 버튼, 설정하는 버튼도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 중간에 있는 어드민, 로그스, 이건 여러분들이 딱히 볼 필요 없는 애들이니까 무시하시고 익스플로러, 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설치한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XMPP라는 경로까지, 이 폴더까지 들어와줘요. 이렇게 익스플로러 안 누르고 여기 경로 그냥 찾아와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 볼 폴더는 얘입니다. 얘. MySQL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뭔가 좀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빈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이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거 안 찾아보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찾아서 더블 클릭 같은 거, 엔터 같은 거 눌러도 이 자리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할 건데 얘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접속기예요. 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한 거고요. 그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접속기를 활용해서 서버로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서버 안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배웠던 개념이랑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접속기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DBMS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DBMS라고 하는 애가 관리 시스템인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들어갈 수 있어야 관리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초에 개념적인 부분이 이 관리 시스템은 접속기부터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접속기 이름은 mysql.exe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얘를 사용해서 접속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일단 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mysql exe라고 하는 이 빈까지 들어온 상태, 이 폴더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이 주소, 경로 주소를 클릭을 하고 cmd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건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배쉬 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애초에 이렇게 들어오면 경로가 여기까지 들어와져 있어요. 빈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윈도우 검색에다가 cmd라고 입력해서 얘를 키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경로가 다르죠. 얘는 유저스의 애드민이고 얘는 XMPP의 MySQL의 빈이에요. 요 안에서 여기를 찾아가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이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들어오려고 여기서 cmd를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mysql.exe 띄고 -u 띄고 root 띄고 -p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접속기로 활용할 프로그램 그 파일이 mysql.exe라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실행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실행할 때 내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실행할 거야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정보는 뭐냐면 -u 라고 하는 얘는 유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라고 하는 유저로 들어갈 거야. 뒤에 있는 -p는 패스워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패스워드 설정 같은 걸 한 적이 없어요. 아까 my.ini에서도 루트 패스워드나 이런 거 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엔터 치면 넘어가집니다. 우리는 패스워드 설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Welcome to the MariaDB Monitor라고 하면서 여기가 MariaDB, 논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상태가 되셨으면 접속기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 성공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딱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까지만 한 겁니다. 이게 안 나오고 좀 오류가 나온다, 에러가 나온다, 있을까요? 뭐 문제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쉬는 시간 먼저 드리고 쉬는 시간 동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